안녕하세요. 강남 YBM 완소토익에서 A씨를 강의하고 있는 나연쌤. RC 하나쌤입니다. 반가워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토익을 내가 처음 보러 간다면 이것만은 조금 알고 가자 라고 하는 조금 꿀팁들을 좀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시험 전부터 이제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토익 처음 보는 분이라면 꼭 시청 완료하시고 좋은 꿀팁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쌤 시험장 가기 전에 뭐 먹고 가시나요? 저는 처음에 밥을 먹고는 가는데 너무 헤비하지 않게 약간 간단한 간식 정도는 아침에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호루룩 소리가 나면 제 호루룩 소리에 제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너무 더부룩하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다 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배고프면 엄청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약간 우유를 먹기에는 저는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우유 같은 거 좀 피하고 바나나 같은 거 그냥 한두 개 딱 먹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하다. 그러면 처음으로 토익을 보러 갈 때 가는 길에는 어떻게 루틴을 가지면 좋을까요? 저는 만약에 A씨가 조금 약한 친구들이라면 이제 버스에서 파트 2를 듣는 걸 좀 추천드려요. 파트 2를 뭐 음악처럼 그냥 지내보내는 게 아니라 약간 확실히 한 문장 한 문장 계속 듣고 해석해보고 조금 따라 말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는 게 확실히 시험장 가서 긴장도 덜 되고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어려운 단어를 보기보다는 내가 공부하면서 정리해뒀던 내가 몰랐던 단어들, 그걸 보고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공부했던 지문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준비물 잘 챙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그리고 펌사 아니기 때문에 연필이랑 지우개 이 세 가지는 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 같고,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고 스마트 시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손목 시계 같은 거 챙겨가는 것도 추천드리고, 강의실에 가면 저는 약간 좀 난시가 있는 편이라서 이게 시계가 너무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꼭 시계 저는 가져가는 거 추천드려요. 아 맞다. 그리고 우리가 연필 같은 거 챙겨갈 때도 저는 보통 2개를 챙겨가는데 얇은 심의 샤프심 하나랑 두꺼운 스케치용 샤프 챙겨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조금 그냥 얇은 걸로 싹싹 푸는 편이고, 이게 두꺼운 샤프심으로 마킹하면은 뿔뿔뱅이 원래 6번 돌릴 거 한 2바퀴만 돌려도 체크할 수 있긴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보통 그렇게 챙겨가는 편이고, 지우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내가 좀 많이 써가지고 달았다 하시면은 전날에 칼로 약간 잘라서 약간 단면을 뾰족하게 만들고 가면 훨씬 더 이게 되게 잘 지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여러분들 꿀팁으로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하나쌤, 수험증은 혹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출력해서 가져가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토익 봐야지 하고 눈 비비면서 일어나면 아침에 카톡이 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모바일 수험증으로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와 자리, 좌석 번호까지 적혀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입실 시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첫 토익이시라면 굳이 모험하지 말고 9시 20분까지 딱 맞춰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조금 미리 가서 거기서 전접부 보고 있고 내가 모르는 단어 정리했던 거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50분까지만 들어가도 입장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 3, 40분쯤에 도착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토익 고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저도 처음 보러 갈 때는 막 진짜 더 일찍 가기도 하고 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0분보다 더 일찍 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나만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은 10시 이후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딱 20분까지 맞춰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맞아. 그리고 이제 그 도착하면 감독관님께서 이 OMR 나눠주시나요? 네. 그러면은 그 OMR에 일단은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수험 번호도 적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수험 번호 같은 거 안 외워가도 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OMR 설문조사 혹시 작성하시나요, 하나쌤? 저는 사실 심심해서 작성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볼 자료가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저도 설문조사 이제 작성하는 게 이제 뭐 내가 대학생인지 뭐 직장인인지 그런 거 체크하는 거라서 사실 그 시간에 공부해도 감독관님이 뭐라고 따로 안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공부하고 있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래에 자필 서명란 있잖아요. 그거를 꼭 작성을 하시는 거를 지금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그거를 작성 안 하고 계시다가 그 제출하고 나서 빵점 처리되신 분도 제가 봤어요. 진짜요? 네, 못 쓰게 했어요. 감독관. 근데 그거 감독관 완전 네. 사람 바이 사람인데 네. 저는 이제 마킹 그거 안 한 분 있으면 그냥 감독관님 불러가지고 이거 안 했다고 하긴 했는데 어떡해, 너무 마음 아프다. 2시간 후에 말해줬어요. 그니까. 그거를. 그 감독관 사인할 때 진짜 얘기해줘야 되는 거 네, 아닐까?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전적부를 외우고 계시다 보면 안내 방송에서 시험지에 마킹을 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그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지에다가 마킹하고 오셔도 괜찮고요. 거기 끊어 읽기 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쵸. 저도 이게 보통 처음 보고 오신 분들이
쌤 제가 방송에서 마킹하지 말라고 해서 마킹 안 하고 눈으로 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가 이 마킹을 안 하고 끊어있게 안 하면 조금 우리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쵸, 좀 그쵸. 우리가 정보 찾기도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꼭 마킹하는 거 추천드리고 편하게 감독관님이 마킹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오히려 손 들고 다른 강의실 다 아마 마킹 할 거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해보시고 마킹할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시면 아마 못하게 하는 감독관이 없으실 거예요. 되게 약간 처음 감독관 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모자 쓰고 가시는 거 있는데 모자는 완전 감독관 바이 감독관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토익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토익 시험 시작할 때 방송에서 지금부터 몇 달 며칠 토익 정기 시험을 시작합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펜을 딱 들어서 어딜 피고 있어야 되죠? 파트 5를 푸셔야 합니다. 그쵸. 우리 파트 1을 바로 푸는 게 아니라 파트 1 디렉션이 한 1분 30초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사실 LC를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파트 5를 펴서 쭈루루루 이제 푸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디렉션 듣다 보면 갑자기 A, 블라블라, B, 블라블라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실제 파트 1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파트 1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예시 문제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읽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깔끔하게 무시하시고 진짜 찐 시험은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 딱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LC 마킹은 시험을 보면서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LC 끝나자마자 할 것이냐라고 보통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약간 좀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완전 토익이 좀 처음이다. 그리고 LC 파트 3, 4의 질문과 보기를 좀 읽을 시간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하는 분들은 아직은 우리가 좀 도전을 하지 말고 LC 끝나면 마킹하는 거 추천드리고 내가 좀 안정적으로 토익 시험 봤는데 400 이상은 나온다. 그리고 질문 보기 읽을 시간 나는 좀 충분하다 하는 분들은 같이 마킹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RC 같은 경우에는 OMR 마킹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문제 쭉 푸신 다음에 안내 방송에서 15분 남았습니다 라고 들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푸셨던 거 마킹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풀면서 마킹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은 시험 딱 끝났다고 하면 감독관분들이 더 이상 마킹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유념하셔가지고 전에 마킹 다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혹시 내가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 한다면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다시 파트 5 펼쳐서 내가 아까 별표 쳐두고 넘어갔던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혹시 내가 놓쳤던 건 없는지 시간에 쫓기면서 내가 못 봤던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시간 보내도록 하실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몇 문제를 못 풀어서 내가 한 번으로 밀어야 된다 하면 저는 B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쵸. 이게 왔다 갔다 찍기보다 확실히 한 번으로 찍는 게 좋은데 화나쌤은 B번을 선택했고 네. 저는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는 이게 첫 번째 어려운 게 나오면 보통 친구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죠. 저는 파트 2는 찍을 거면은 A번으로 찍어라. 왜냐면은 앞에 나온 게 어렵기 때문에. 오, 좋다. 자, 그러면 2시간 동안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성적이 바로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라 열흘 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딱 잊고 다음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 성적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로그인 해보시면은 성적표 발급하기란에 그 미리 보기 출력을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위에는 내 총 성적이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그래프 항목별로 내가 어떤 게 문법이 몇 %고 그리고 내가 어휘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몇 %인지 그리고 내가 뭐 맥락을 좀 파악을 못하는지 아니면 패러프레이즈 못하는지가 다 적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성적표가 있긴 한데 이거 좀 못 보겠다 싶으시면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카톡 주시면 저희가 그 성적표 분석 다 해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카톡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